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운영위원장 사퇴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표의원의 삭발과 단식으로 의지를 보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복지 예산을 복원하고 김동연 지사의 미군 반환 공여지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국 경기도의회 의회 운영위원회는 파행됐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연일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운영위는 4일째 회의실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민생복지예산 복원과 정무 협치 라인 사퇴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지 하루 만에 백현종 대표의원은 삭발을 단행했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와 도 비서실장의 사퇴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예산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축소한 복지 예산은 진통 끝에 최종 복원됐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47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89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647억 6,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지적사업 중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 투어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내년도 본 예산안에 300억 원을 편성했지만 결국 전액 삭감됐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비서실장과 운영위원장 모두 사퇴해야 논란이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예정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동두천시 노인회관이 27일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경로당 회원, 시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는데요. 동두천시 노인회관은 지상 3층 규모로 북카페와 취업센터, 대강당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제공과 노인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회참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더 나은 일상과 더 나은 행복을 드리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인내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는 12월 4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C노선 착공을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시청과 각동 주민센터 등에서 서명운동도 진행합니다. 의정부시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조속히 합의해 착공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의정부에서 GTX C노선 착공식을 열고도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현실화 문제 등으로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정부 서부권역에서 광화문까지 연결되는 첫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이번 광역버스 신설은 지난해 8월 106번 노선 폐선 이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광화문행 광역버스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지난 26일 반다비 체육센터 체육관에서 반다비 체육센터와 가족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형 체육시설입니다. 모든 공간에 무장애 구조를 적용했으며 전문 인력 배치와 함께 장애인 친화형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복지, 돌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면서 또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 25일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 심사를 위한 회기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회의는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영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또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열기로 한 제263회 정례회가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서는 이면 합의에 따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지난해 체결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서를 따라야 한다며 25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 정례회를 국민의힘이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종우 원내대표는 의장, 부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약속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한시적인 합의서라는 것이고요. 2025년 11월 24일까지는 민주당이 하기로, 그리고 25일 정례회부터는 우리 국민의힘이 의회 운영위원장을 평화로이 이양받기로 그렇게 이면 합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마치 이 합의서가 후반기 전체 합의서인 거인 마냥 그렇게 지금 호도가 돼 있고요. 지난해와 똑같은 상황이 1년 만에 다시 반복되자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면 합의가 있었던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운영위원장 자리를 갖고서 의정 활동을 좀 볼모로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행태인데, 이럴 거면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합의를 할 때 적어도 업저버 자격에 누군가 같이 사인할 수 있는 합의서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12월 1일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를 열어 급한 안건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은 쉽게 물러날 뜻이 없어 보여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인천시가 27일 상상 플랫폼에서 시민의 행복을 담는 미래도시 구현을 주제로 2026년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6대 핵심 과제는 생활권 단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과 균형 있는 도시개발 실현, 천원주택에 천원 복비를 더한 주거복지 실현 확대와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및 주거계획 마련, 곤강지능 AICT 인천 구현과 도심 군부대 이전으로 시민 행복 공간 조성 등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도시 균형 발전과 오랜 문제였던 도시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돌봄 가정 확충에 나섰습니다. 안심돌봄 가정은 서울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서울시가 마련한 유니트 케어 구조가 적용된 시설입니다.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1에서 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 거실로 구성됩니다. 시는 올해 5곳을 추가 조성하는 등 매년 안심돌봄 가정을 늘려가고 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안심돌봄 가정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설 조성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기후위성 1호기의 발사 일정이 29일 새벽 3시로 연기됐습니다. 경기 기후위성 1호기는 당초 27일 새벽 3시 18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발사 직전 연기됐습니다. 한편 경기 기후위성 1호기는 무게 약 25kg의 광학위성인데요.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식생 변화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론 폭발물과 화학물질 테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가정보원 경기지부가 공동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소방, 환경부, 군 등 총 11개 유관기관에서 210여 명이 참여했으며
헬기, 장갑차, 소방차 등 장비 3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경기도는 본 훈련에 앞서 5일간 사전 훈련을 진행하며 관계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응 절차를 사전에 반복 점검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도민 안전 확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물을 연 남산 하늘숲길의 누적 방문객이 한 달 만에 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이달 중순에는 하루 최대 6천여 명이 남산 하늘숲길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하늘숲길은 휠체어나 유아차도 다닐 수 있는 무장의 길과 도심 전망대를 갖춘 산책로입니다. 부천 자연생태공원에 조성된 야간 테마경관 루미나레 도화목이 개장 24일 만에 누적 관람객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루미나레 도화목은 부천 자연생태공원 1.5km 구간에 조성된 미디어 테마파크로 미디어 아트와 조명 등을 결합한 12개 야간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온라인과 현장 발권을 포함해 회차별 150명 전원으로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2,000원으로 부천 시민은 6,000원, 타 지역 방문객은 3,000원을 부천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서울 남산에서 2025년 경기도 상생 페스티벌 위드 G마켓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경기도 내 기업이 플랫폼 기반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올해 7월부터 경기도가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연속 사업으로 9월부터 11월 진행된 경기도 상생마켓 기획전과도 연계돼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우수 참여 기업 2곳을 선정해 G마켓의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선정 기업의 제품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 그랜드라이즈 동반성장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라이즈는 교육부에서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선장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과 10월 공모를 통해 총 67개 수행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라이즈는 경기도의 상생협력 모델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보이고 도내 대학들의 우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유관기관의 공로를 격려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경기도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기업인, 기관 등 총 16명에게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행사 후에는 오찬과 함께 세무, 노무, 통관 등 전문 상담 부스가 운영돼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 간 실질적인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광장에서 25일과 26일 이틀간 사계주방 연말 특별 프로그램 같이 김장하고 같이 나누고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총 4회로 진행됐으며 회당 16명씩 총 64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장 체험은 도시농업 사회적 기업 팝그린 김정숙 대표의 진행으로 도민이 직접 먹거리 광장 텃밭에서 가꾸고 수확한 배추, 무, 당근 등 제철 작물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인근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인천시가 농기계 임대 기준을 완화합니다. 인천시는 농업인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임대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